해외 인재발굴 채용 설명회에 뉴욕 일원 대학생 50여 명이 참석해 각 기관과의 맞춤형 상담을 가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대한 상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경범불체 한인이 추방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한인 사회에도 추방 공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 시 부적절한 제출 서류를 요구한 업체가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어제 발생한 오하이오주 나이트클럽 총격 사건으로 모두 16명이 다쳤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해외에 있는 유능한 인재를 찾기 위한 한국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 채용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서 열린 설명회에 뉴욕 일원 대학생 50여 명이 참석해 각 기관과의 맞춤형 상담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글로벌 안목과 전문 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발굴, 유치하기 위한 채용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오늘 오후 뉴욕 총영사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한국의 인사혁신처와 국토교통부, 특허청, 한국기계연구원 등 21개 연구기관들이 직접 나와 뉴욕 지역 인재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이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도 상당히 개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개방 민간인 경력직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공직에 대한 정보도 획득하고, 또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채용 정보도 획득해서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채용 설명회는 짧은 기간이지만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첫 해에만 57명이 자신에게 맞는 공직을 찾았으며 1,200여 명이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 올라 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정부 출연 연구소 관계자분들이랑 만날 기회가 없는데 직접 만나서 무슨 리서치를 하시고 또 제가 뭐 할 수 있을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흔치 않은 기회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2017 해외 공동채용 설명회는 지난주 서부 지역 3개 대학에서 열렸으며 내일과 모레는 펜실베니아 대학과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개최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한 일본 정부와 일본 극우 단체의 집요한 소송이 3년 만에 마침내 패배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일본계 극우 단체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상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은 2014년 2월 일본의 우익단체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 측이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글렌데일시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운 것은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게 소송 이유였습니다. LA 연방지법은 같은 해 8월 글렌데일시는 소녀상을 외교 문제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연방정부의 외교 방침과 일치한다는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각하했습니다. 이에 일본 단체는 캘리포니아주 제구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 글렌데일 시의회와 시 매니저가 소녀상 동판에 새겨질 내용에 표결을 하지 않았다며 행정적 태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은 2015년 2월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의 소송을 기각했고 제구 연방항소법원도 지난해 8월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면서 원고 패소 판정을 내린 데 이어 오늘 연방대법원이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상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한인 사회에도 추방 공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경범죄 불체 한인이 추방되는가 하면 교통사고 피해자도 이민 당국에 체포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주 한국일보에 따르면 26일 플로싱 한인 남성의 집에 이민 세관 단속국 직원들이 들이닥쳐 체포하고 추방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 체포된 경력이 있었는데 이때 찍은 지문 정보를 통해 불체자임을 확인한 ICE가 주거지를 급습한 것입니다. 결국 이 남성은 자진 출국에 합의하고 3월 초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40대 한인 여성이 조사 과정
과정에서 신분이 밝혀져 추방 재판에 회부됐으며 라스베이거스 지역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30대 불체 한인 남성이 추방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조사 과정에서 불체 신분이 드러나 이민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국토안보부 출근 지침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물론이고 기소되거나 단순 교통법 위반도 추방될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지원대책위원회 최영수 변호사는 만약 경찰에 체포됐다면 곧바로 이민 변호사를 고용하고 보석을 요청해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갑자기 체포된 경우에도 총영사관 한라인 646-965-3639나 시민참여센터 긴급 한라인으로 연락하도록 권고됐습니다. 직원 채용 시 부적절한 질문이나 제출 서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플로리다주 한 피자 업체가 이민국적법의 차별 금지 규정 위반으로 $14만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피자업체 피자리아 LLC가 종업원 채용 과정에서 영주권 카드 제시를 요구해 $14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데일리 뉴스는 피자리아 LLC는 종업원들의 합법 노동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민국적법의 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인권국 톰 윌러 부국장은 시민권자 종업원에게는 요구하지 않은 서류를 이민자 출신 종업원에게만 요구한 것은 이민 신분을 근거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제리아는 이에 따라 인사 담당 직원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 교육, 종업원 권리 안내서 부착과 함께 앞으로 법무부의 상시 모니터링을 이행해야 합니다. 연방법상 고용주는 종업원 채용 시 종업원의 채용 기록 I-9을 의무적으로 작성 보관하지만 구비 서류 명목에 명시된 서류 중 어떤 것을 제출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판단에 따라 신분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특정 서류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없으며 종업원의 취업 자격은 연방정부 전자고용 인증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앞서 캘리포니아주 청소 용역업체 파라곤 빌딩 컴퍼니도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카드 제시를 요구해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 1명에 중경상이 15명, 테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또 한 번의 대형 총기 사고로 희생자가 속출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1시 30분쯤 200여 명이 운집해 있는 카메오 나이트클럽 혼잡한 틈 속에서 남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신시내티 경찰서장은 모두 16명이 총격을 당했으며 이 중 1명은 사망하고 부상자 중 1명은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약 20발의 총성을 들었다고 CNN 방송 계열사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총격 용의자는 1명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범행 동기도 정확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나이트클럽 종업원과 목격자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와 용의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테러와는 연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시내티 시내로부터 동쪽으로 11km가량 떨어져 있는 이 클럽은 과거 2015년 새해 첫날 총격 사건에 이어 지난 9월에도 주차장에서 총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에는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게이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9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올 11월 뉴욕시장 선거에 11명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벌써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선에 실패한 힐러리 클린턴의 출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드블라지오 현 시장과 부동산 업자 폴 메시 주니어의 양자 대결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모두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역 빌 드블라지오 시장,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 살 알바네스 뉴욕시 의원, 전직 소방관 케빈 코넨, 광고회사 대표 마이클 바식, 보안업체 운영자 에릭 암스테드 등입니다. 공화당에서는 부동산업자 폴 메시를 비롯 마이클 파울러, 데런 디오네 아퀘노, 빌 스탠포드 등이 도전장을 냈으며 독립당 리처드
리처드 보 디에틀가가 합류했습니다. 또 공식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9번째 뉴욕 시장인 드블라지오 시장은 선거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지만 재임 기간 뉴욕시 불평등 해소, 중산층 강화, 범죄율 하락 등을 강조하며 지지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이 지난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민주당 드블라지오 시장과 공화당의 폴 메시 주니어 후보의 양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양자 대결 시 드블라지오 시장은 59%, 메시 후보는 25%에 그쳤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2020년 세 번째 백악관 도전을 위해서라도 힐러리 클린턴이 뉴욕 시장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공립학교 학생들의 실력이 소폭이지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 표준 시험은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실시되고 수학 표준 시험은 5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3에서 8학년 대상 뉴욕주 표준에 대한 학생 진척을 평가하는 뉴욕주 영어 표준 시험이 올해는 조금 앞당겨져 28일부터 실시됩니다. 주 교육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8일부터 30일까지 치러지고 컴퓨터 시험 방식을 채택한 학교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일주일간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문항수는 지난해와 같으며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또 표준 시험 성적은 교사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영어 학습자 학생의 경우 3월 27일 기준으로 재학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영어 표준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4월 10일부터 5월 9일 사이에 실시되는 뉴욕주 ESL 말하기 시험과 5월 8일부터 19일 사이에 치러지는 독해, 듣기, 작문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질병이나 종교적 이유 등으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학생들은 3월 31일부터 4월 5일 사이 보충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주 교육국은 이와 함께 수학 표준 시험은 5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시행되고 컴퓨터 방식 시험은 5월 1일부터 5월 8일 사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국은 표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해 지난해 시험 문제의 75%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뉴욕주 표준 시험 합격률은 소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올여름 다양하고 알찬 썸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충 학습뿐 아니라 수학, 과학 등 스템 교육을 강화하고 이민자 영어 지원, 저소득층 교육을 강화합니다. 올여름 뉴욕시 교육국이 2에서 12학년 학생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서머 인더시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학생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학년으로의 진급을 돕는 보충 수업과 함께 과학 탐구 프로그램, 특수 목적고 준비반 등 다양한 교육과 활동 프로그램을 추가했습니다. 2에서 10학년생 4,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서머 스템 향상 프로그램은 컴퓨터 코딩, 게임 디자인, 로보틱,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을 가르치게 되고 고등학생을 위한 스템 매터스 NYC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인정되는 학점을 이수하며 인턴십 경험도 쌓을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참여 학생을 선발하며 수업은 월요일에서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2에서 8학년 대상 영어 학습자 학생에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해와 작문 등을 가르치고 그 가족을 위해서는 올해 처음 패밀리 잉글리쉬 이니셔티브를 기획했습니다. 킨더가든과 1학년생 75명과 그 부모가 함께 수업을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목적고 집중 준비반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은 서머 인더시티 프로그램을 위해 총 8,6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과 장소에 관한 문의는 교육국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됩니다. 미국인들의 자동차 융자 금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도 상승했지만 경기 호조에 힘입어 다소 무리해서라도 자동차 구입을 망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월 페이먼을 줄이기 위해 장기 융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었습니다.
소비자 크레딧 평가 기관 엑스페리안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미국인들의 평균 자동차 융자금이 2015년 동기 대비 3.6% 늘어난 3621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신차가 아닌 중고차 구입 경우에도 융자금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자동차의 가격 상승을 주 원인으로 지적하면서도 경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은 비싼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과거처럼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자동차 대출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월 페이먼을 낮추려고 자동차 리스 기간을 줄이거나 융자 상환 기간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엑스페리아는 또 2015년 같은 기간 73에서 84개월짜리 융자를 선택한 신차 구입자 비율은 이보다 낮은 29%를 기록했고 지난해 4분기 중고차 구입자들의 18%가 73에서 84개월짜리 장기 융자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융자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한 전문가는 처음 리스를 할 때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만족해야 하지만 기한이 만료되면서 새로 살 차의 가격을 낮추는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트럼프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속에 대한 이민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최근 불법 이민자들에게 추방을 당하지 않기 위해 법률 자문을 해주겠다거나 합법적인 신분 전환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후 돈을 가로채 달아나는 이른바 노타리오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공증인 이른바 노타리오들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존재하는 직업으로 미국에서는 드문 직업이지만 최근 강화된 이민 단속으로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 공포가 커지면서 이들의 사기 수법에 현혹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당국은 합법적으로 이민자들을 돕는 일부 노타리오들도 있는 만큼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증인 면허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항공이 26일부터 적용되는 하계 스케줄에 맞춰 미주 장거리 노선의 공급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올 하계 시즌 미주 노선을 최대 18회 증편 운항할 계획입니다. 우선 4월 28일부터는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주 7회에서 12회로 5회 늘리고 9월부터는 주 14회로 추가 증편합니다. LA 노선도 6월부터 8월까지 기존의 주 14회에서 주 19회로 5회 추가 운항하며 라스베가스 노선은 주 5회로 1회 늘어납니다. 시애틀 노선의 경우도 5월 1일부터 주 7회로 2회 증편 운항할 예정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우울증으로 총격 자살을 시도한 한 청년이 목숨은 건졌지만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안면 이식 수술을 통해 결국 얼굴을 얻었습니다. 얼굴 없는 청년으로 불리는 31살 앤디 씨. 눈 아래의 얼굴살은 물론 코와 턱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10년 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턱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 결과입니다. You know what? I was stupid and I made the wrong choice and now I'm paying for it for the rest of my life. 목숨은 건졌지만 얼굴 없는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인조 코는 툭하면 떨어졌고 치아도 2개밖에 남지 않아 음식물은 잘게 잘라 먹어야 했습니다. 흉측해진 얼굴 때문에 또래 젊은이들처럼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And you just avoid looking at little kids because you're afraid you're going to scare them or they're going to say something, ask you what happened, and stuff like that. It hurts.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그에게 어느 날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21살에 자살을 시도해 뇌사 상태에 빠진 남성의 얼굴이었습니다. The reason I decided to go ahead and go through with it was
so that I can later down the road show Leonard what his dad had done to help somebody. 하지만 안면 이식은 수많은 안면 근육과 신경 조직을 빈틈없이 연결해야 하는 최고난도의 수술이어서 아무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의료진은 수술 리허설만 수십 번을 한 뒤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바꾸는 대수술에 들어갔습니다. A face transplantation is a combination of so many other procedures that we do, including eyelid surgery, jaw surgery, facial nerve surgery. 기증자의 얼굴에서 코와 뺨, 입과 턱, 그리고 치아까지 조심스럽게 떼어낸 다음 NDC의 얼굴에 덮는 대수술은 꼬박 이틀을 넘긴 56시간 만에 9명의 외과 의사들이 교대로 집도하며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새 얼굴을 얻은 뒤 처음으로 거울을 본 NDC. 종이에 자신의 심정을 적어 보입니다. Far exceeded my expectations. You don't know how happy that makes us feel. 수술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얼핏 보면 수술했는지조차 몰라볼 정도로 이식받은 얼굴이 한층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젠 언어 치료를 비롯한 재활 치료에 집중하면서 지난 10년간 잃어버렸던 일상을 하나둘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I just feel like a normal person. Nobody asks any questions. Nobody stares. Now with this transplant, I just feel more comfortable, more confident in doing these things. 이식한 얼굴의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해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아직도 거울을 보면 낯설 때도 있지만 그의 얼굴에도 조금씩 희망의 미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016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우수 프로그램에 12곳의 한국학교가 선정됐습니다. 뉴욕 한국학교의 2세와 1.5세대 한인교사를 육성하기 위한 차세대 교사 인턴십 과정 워크숍은 최우수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우수상에는 재미 한국학교 동북부 협의회의 역사 문화 체험 캠프, 낙세 표준평가 문항집 개발 및 출판 사업이 수상했으며 뉴저지 한국학교의 고급반 역사 문화학습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경찰은 뉴욕주 경찰과 공조해 내달 1일부터 2주 동안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판을 하나만 부착한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번호판 변조 차량들은 과속과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코팅된 커버를 덧대거나 페인트로 덮어 씌우고 흠집을 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경범죄나 최대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M 뉴욕은 최근 뉴욕시경이 22일 하루 동안 맨해튼 로 이스트와 업타운 등지에서 총 247개의 전기 자전거를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비전제로 일환으로 펼쳐졌습니다. 연방정부는 20마일 이상 전기 자전거에 한해 불법으로 간주하지만 뉴욕시와 뉴욕주에서는 전기 자전거 운행이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자전거 압수에 대해 가혹한 처사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2,000피트 높이의 더 빅밴드 신축 계획안이 공개됐습니다. 맨해튼의 고도 제한과 건물 면적 제한을 고려해 4,000피트에 달하는 길이를 아치 모양으로 구부려 전체 길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건물이지만 고도 제한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 OIIO는 세계에서 가장 긴 건물 컨셉이라고 설명하고 다만 아직은 아이디어 단계라며 구체적인 건설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린 날씨에 오후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지만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가끔 구름이 덮이는 지역도 있겠지만 대체로 맑겠고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